저는 3일간 신의 시간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뇌과학 시간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드로우 앤드류님이 하루 루틴으로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시도해봤어요. 근데 제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경했습니다. 사람이 모두 같은 시간표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최근 무기력감을 떨쳐내고 저만의 루틴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8시에 기상해서 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계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산적인 사람 90%는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평소 저만의 루틴이랄 게 딱히 없었는데요. 아침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독서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삶의 길은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 과거의 사실과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시점에서 이해하려고 꾸준히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길을 깨달을 수 있다.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우리의 경험에 틀을 부여하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일정한 한계 안에서만 행동하고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일련의 명확한 목표가 앞에 있을 때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몰입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되돌아보면서 행복을 느낀다. 9시부터 집중적인 업무를 하기 전에 공복유산소를 10분 동안만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하루를 끝낸 이후 수면 패턴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네이처 의학에 올라온 연구인데요. 하루 1, 2분 정도 운동한 사람들을 추적 관찰해봤을 때 전체 원인 및 암 사망 위험이 24%에서 26% 감소했다고 하고요.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33%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루 1, 2분 운동을 3번으로 늘리면 더 높은 감소율을 보인다고 해요. 운동은 다 했고 이제 씻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새롭게 각오를 다지면 돼요. 그래도 틀어질 때가 있을 거거든. 그럼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머리 말리면서 생선님의 유튜브를 보고 내면을 챙겨봅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런 명언들을 들으면 다음날 까먹고 그랬었는데 나이 들어서 들으니까 너무 와닿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집중 업무를 하기 전 에너지 음료를 마셔줍니다. 제가 킬나의 협찬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고카페인이더라고요. 첫날에는 이거를 하나를 하루에 다 먹었는데 제가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영향을 직방으로 받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반 정도 먹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트럭커분들,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에너지 샷인데 그래서 그런지 양이 적은데도 고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이제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일단 너무 좋았는데 저는 좀 색다르게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산수에다가 먹어보려고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탄산수를 따라주고 음료 반 정도 부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한 요 정도만 먹어볼게요. 지금이 9시 반인데 딱 12시까지 핸드폰을 보지 않고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전공 정리본을 만들고 있는데 복시생이었을 때 만드는 거랑 졸업을 하고 나서 만드는 거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을 해보니까 전공책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이론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면 가끔 논문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정리본 제작을 하면서도
이런 논문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국시생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쉬운 정리본일까를 더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을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직접 요리를 하는 게 뇌과학적으로도 좋다고 해요. 맛을 보기도 하고 요리를 하면서 재료가 튀겨지거나 구워지는 소리 등의 청각을 쓰기도 하고 오감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두뇌의 전체 부분을 자극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체내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아서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줘야 한다고 해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많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릭 요거트에 빠져서 그릭 요거트 토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봤던 닥터 프렌즈 선생님들의 그릭 요거트 비교하기 영상을 보면서 점심을 먹었어요. 요즘 저의 낙입니다. 우창윤 선생님 유튜브 게시글 댓글 보기. 밥 먹고 나니까 1시 14분인데요. 이제 비집중 업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녹화를 해놓은 강의를 편집할 거예요. 강의 대본 짜고 강의록 만들고 녹화하고 편집해서 평일 하루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어머가 일로 와. 친구야, 30분 뒤에 알려줘. 30분 뒤에 타이머를 해드릴게요. 이제 짧은 낮잠을 자려고 합니다. 20분이 적정 시간인데요. 40분이나 잤습니다. 여러분,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세워둔 제 카메라가 고장이 났습니다. 푹신한 쿠션 같은 의자에다가 세워놨는데 자기 혼자 넘어지더라고요. 지금 카메라가 원래 가로 형태로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세로 형태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짐볼 보호 기능이 켜지고 안 돼. 안 돼. 1시부터 4시까지는 세부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주기도 하고 장소를 교체해주기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몽이와 교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벌써 3시 26분이라서 6시까지 마지막 스퍼트 내고 오려고 합니다. 이제 낮잠을 자고 와서 3시 반 정도가 됐는데 아까 못했던 업무 마저 해주고 4시부터는 또 정리본을 만들 겁니다. 지금은 6시 18분입니다.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아직 퇴근을 안 했기 때문에 퇴근할 때까지 막판 스퍼트를 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간표대로 딱 맞춰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일정에 변동이 생기고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에 집착을 하고 못 지키면 자책도 했었는데 이제는 저만의 루틴을 찾겠다는 목표만 바라보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쿠팡에서 제가 주문한 이 뒷북이 배송 온 걸 보고 신나서 켰습니다. 요즘에 책을 좀 읽기 시작하면서 필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다양한 자기계발 유튜버 분들이 필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저도 필사를 하면서 다양한 문장, 다양한 단어들을 모으고 싶어져서 딱 필사 노트가 한 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필사 노트를 뭐를 할까 계속 찾다가 이 뒷북이라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문장을 좀 많이 그어놓는단 말이에요. 쓰고 싶은 게 많은데 요거는 필사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무려 4페이지나 있습니다. 책에 대한 독서 Q&A도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이 책을 읽는 이유라던가 책 내용을 요약해 본다던가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뭔지 써야 한다던가 이런 Q&A들이 있어서 이게 좀 제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뒷북을 구매를 해봤고요. 한번 계속 써보고 여러분들께 중간에 한 번 더 후기를 남겨볼게요. 6시부터 7시까지 운동 그리고 저녁 시간인데요. 퇴근하는 동거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하몽이와 운동 겸 산책을 나왔습니다.
다음에 순대도 사서 들어갑니다. 저녁을 먹고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바쁜 날에는 할 일을 끝내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급한 일부터 끝내놓겠습니다. 지금은 9시 44분인데요. 원래 시간표에 따르면 7시부터 9시까지 자기 개발을 하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휴식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할 게 너무 많아서 휴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한 10시 반 정도까지는 이제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 개발 조금 하고 휴식도 조금 하고 12시 안에는 이제 자려고 눕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피로감은 있지만 몸이 버텨주는 느낌이 있어요. 평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이제 운동이나 책 읽기나 그런 활동들을 좀 끝내놨다고 생각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10시 18분이고요. 아까 배송 온 뒷북을 작성하기 위해서 책 하나를 골라봤어요. 이 책은 제가 국시생일 때 공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선배가 생일 선물로 줬던 책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라는 책입니다.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가끔 대형 서점의 평대에 올라와 있는 에세이 책을 보더라도 큰 공감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위로의 글을 찾아서 읽어야 버틸 수 있는 심정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하고 지냈다. 책 속에서의 누군가가 살아온 삶이 나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었다. 어떤 말도 모두 부담으로 짊어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에 내가 있었다. 툭 튀어나온 돌부리를 잠깐 보지 못해서 발이 걸려 넘어진 것뿐이다.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의 모난 점을 일부러 찾아낼 필요는 없다. 저는 대학 때도 맨날 3, 4시에 잤는데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나 봅니다. 멜라토닌은 7시에 분비되기 시작해서 10시에 급상승하고 새벽 3시에 최고조라고 해요. 그러니 3시 이전에는 반드시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뇌과학 루틴에서 제일 중요한 건 7시간 수면 시간을 지키는 거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하루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7시간,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8시간 수면 시간을 지킨다고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하루에 3, 4시간만 자도 주말이나 휴일에 푹 쉬면 금방 돌아왔는데요. 이제 20대 후반 그리고 곧 30대라서 그런지 하루에 3, 4시간만 자면 하루 종일 집중도 안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집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주말에 쉬어도 잘 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미워해도 될 사람에게는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 진심이 없는 사과에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 애써 웃으며 괜찮아 라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웬만한 일은 내가 참는 게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와 맺어진 연을 꾸역꾸역 이어갔던 적이 있다. 솔직하다는 형용사로 포장된 날카로운 말에 아파하면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응? 바나나 먹고 싶어? 지금은 11시 반 정도 되었고요. 점심을 먹기 전에 운동을 해볼게요. 타이머를 틀어놓고 1분 운동, 1분 휴식을 반복해줍니다. 요즘에는 버피 테스트를 하면서 심박동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만큼 심박수를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유산소가 없는 것 같아요.
5세트 정도 반복합니다. 점심으로 당근 라페를 만들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토스트에 올려 먹을 거예요. 오늘도 그릭 요거트는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커피 대신에 킬나잇 에너지샷과 함께합니다. 커피만 마시면 대장이 예민해지는 저에게 맞춤 에너지 음료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탄산수 대신에 물을 조금만 타서 마셔봤습니다. 헐, 물에 타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근데 뭔 맛이야? 나 조금만. 이게 근데 멋있지? 근데 이게 좀 희석된 맛이고 원래는 좀 진해. 약간 아빠식 요리 아시나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싸그리 모아서 순대 토마토 리조또를 했더라고요. 신기하게 맛은 또 괜찮았어요. 물을 보충해서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2시 50분이고요. 이번에 찍었던 영상들을 편집하고 있어요. 달아. 살찌는 맛. 너무 달아. 지금은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퀴즈도 보고 주로 자본주의를 만난다 요겁니다. 서가 우등 먼저 경제 공부를 해볼까 해서 책 추천도 받고 슈카 채널도 보면서 공부를 해봅니다. 뇌의 골든타임 2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줄게요. 나중에 까먹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서 끄적이면서 들어요. 핸드폰으로 보면 그냥 보고 넘어가게 되는데 컴퓨터로 유튜브를 보니까 끄적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휴식은 드라마를 보면서 제대로 쉬어주었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 죄책감은 가지지 않기로 해요. 셋째 날도 7시간의 수면 시간을 지켜주고 일어났습니다. 가끔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된 미성숙한 사람 때문에 애끌어하며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준 불쾌감이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과감히 끊어낼 줄 알아야 한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미 내 앞에 펼쳐진 오늘에서 크고 작은 행복을 발견해 나아가면 된다.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낸 기쁨과 웃음을 마음 한편으로 보듬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어떤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넓게 바라보면 된다. 너무 배고파서 어제는 9시부터 12시까지 집중 시간에 잘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루틴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 저는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다닐 때는 아침을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사하고 집에서 일을 하고 루틴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오늘도 에너지샷으로 음료 만들어서 마시고 집중 업무 시작해볼게요. 얼음을 먼저 컵 한 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넣고 탄산수를 얼음 높이에 맞게끔 담아주고 이제 킬나잇을 반 정도 부으면 딱 맛있는 레시피가 돼요. 이게 원액 자체가 워낙 맛있어서 이 맛을 해치지 않으려면 탄산수나 물을 좀 적게 넣어야 되더라고요. 이제 봤는데 이거 제로 슈거예요. 이제 이렇게 남은 거는
냉장 보관해서 내일 또 먹으면 됩니다. 이제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 볼게요. 지금은 12시인데요. 원래 9시부터 12시까지 집중 업무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집중 업무 하기 전에 아침을 먹어서 지금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1시까지 집중 업무를 해준 다음에 그때 배고프면 남은 샌드위치를 먹고 비집중 업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끄적여줬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3시가 되었어요. 하몽이랑 또 휴식을 즐겨볼게요. 루틴을 지키면서 알게 된 또 한 가지. 확실한 휴식을 취해야 집중 업무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4시 9분인데요. 이제 4시부터 6시까지 노르아드레날린이 활성화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데드라인 6시까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리본 제작을 마저 해볼게요. 지금은 5시 45분이고요. 집중 업무를 끝냈으니까 이제 운동을 해볼게요. 운동하고 저녁 먹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7시가 다 돼가는데요. 집안일 좀 하다 보니까 7시가 됐어요. 문제는 저녁을 아직 안 먹어서 저녁을 먹고 와야 될 시간인데 지금 밥 지어놓은 게 한 40분 정도 남아서 그 시간 동안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해야 되는 자기계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The first day I saw you since long ago, I still remember it was so cold. And you were warm and I was some green tea. You asked me, can you 저녁은 불고기 김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저녁을 먹은 뒤에는 나머지 자기계발 시간을 채워나갑니다. 오늘도 슈카 경제 유튜브를 보면서 지식을 쌓아 나갔습니다. 지금은 9시 43분입니다. 한 11시 정도까지 드라마 좀 보다가 12시 안에는 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음 날도 7시간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을 해나갔습니다. 뇌과학적 루틴을 완벽하지는 않아도 엇비슷하게는 잘 따라한 것 같아요. 이 루틴을 따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장점입니다. 첫째, 아침 루틴을 정해두니까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나서 핸드폰을 먼저 봤을 거예요. 카톡이나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내가 아닌 남의 정보들을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독서나 필사를 하면서 온전히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둘째, 온전한 휴식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마인드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쉴 때도 불안한 마음이 제일 컸어요. 특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드라마나 보고 있을 땐가? 했던 대학 시절도 있었고요. 취업하고 나서는 일이 끝나고도 뭔가 자기 개발을 해야 생산성 있는 삶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퍼질러서 쉬고 있는 거지?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틴을 3일 이상 지속을 해보니까 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셋째, 저만의 루틴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꼭 시간표대로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고 시간을 못 지키면 자책하기도 했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시간대로 안 해도 할 건 다 끝낸 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책 안 해도 될 만큼
오전부터 열심히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단점은요. 첫째, 은근히 7시간 수면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던 습관이 있던 저는 7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건 이 루틴을 계속 지속해본다면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한번 해볼게요. 둘째, 일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라면 시간표상에서 자기개발이나 휴식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들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뇌과학적 루틴을 통해서 저는 아침 독서와 필사 루틴이 생겼고 아침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겼습니다. 애매한 재능이 결국 나라는 사람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연끌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게 한다 싶으면은 그걸 극대화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삶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도 하루쯤은 이 뇌과학 루틴대로 살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국시를 보는 국시생이어도 좋고요. 일을 하고 계시는 직장인분들,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3교대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만의 루틴이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my dreams get so hazy and skies become gray, you'll be the one to guide me home from my